안녕하세요. 네, 요새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안 하면은 왕따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저도 그래서 겨우겨우 최근에 트위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 왕따는 네. 저도 가끔 왕따 당하는데요. IT와 관련 없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트위터 이야기 왕따 당합니다. 그쵸, 아직은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아직까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가 이렇게 뭐 대중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IT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그 미디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얼리 어댑터 그룹들에는 많이 확산이 되어 있죠. 이제 거기에서는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요즘 뭐 스마트폰, 그리고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제 이런 것들을 워낙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 모르면 왕따가 되는 거죠. 왕따가 되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예. 제가 저희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SNS 서비스죠. 예. SNS인데 기존에 뭐 미니홈피, 싸이월드 미니홈피나 뭐 블로그 이런 것들도 SNS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그런 것들과 요즘에 뭐 트위터와의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SNS 그러면 그냥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해 왔던 그 메신저 그리고 블로그, 뭐 싸이홈피 이런 것들도 다 SNS라고 할 수가 있어요. SNS가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그 SNS하고 다른 것하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게 SNS와 이제 이메일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 프로필이 없잖아요. 그렇죠? 프로필은 없고 단지 제 이메일 계정만 있지만 미니홈피가 됐건 트위터가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뭐 이런 것들은 제 프로필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에 대한 간략한 정보, 제 계정이 같이 나와 있다는 거고. 예. 그리고 이메일은 1대1 관계로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그리고 메일을 주고받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로 끝나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가 저와 그리고 아나운서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나운서님과 다른 친구의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관계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SN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미니홈피 같은 거, 그리고 블로그 같은 거와 또 트위터의 차이는 뭐 그런 개방성에 또 사소한 차이가 있는 거겠죠? 뭐 일촌과 그냥 팔로워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건가요? 굳이 차이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블로그 미니홈피하고 네. 그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좀 실시간성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로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게 제일 크게 예, 트위터라든가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만 이용하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나한테 온 메시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트위터가 다른 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이제 페이스북이 다른 것들과 다른 점은 제가 제 지인의 그 공간에다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차이가 있겠죠. 블로그는 구독만 할 수가 있지만 페이스북은 흔적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에는 담벼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이렇게 유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해외에서는 이미 조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갑자기 요즘에 활성화를 띠고 있는 걸까요? 사실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들어온 것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미국에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국내에서도 다 이용자들이 생겨났는데 갑자기 급성장했던 시점이 작년 12월 아마 초쯤인가 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폰 3G가 이제 출시가 됐을 때였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판매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판매되는 그 수량만큼 그 이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아닐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휴대전화 단말기 회사들이 내놓은 폰들이 다 라인업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또 주력을 하고 있고. 아이폰을 필두로 해서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들한테 확산이 됐는데 그와 동시에 또 트위터도 성장을 한 거네요, 국내에서.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SNS도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만이 SNS가 아니라 예전에 있던 것들도 다 SNS였다라고 하셨잖아요. 국내에서는 SNS 원조를 일단 메신저 빼고 메신저는 제외하고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싸이 미니홈피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뭐 요 정도의 이제 바운더리 안에서 SNS 원조가 뭐냐라고 하면 I love school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해보셨나요? 예전에 해봤죠. 학교 네. 다닐 때. 안 예. 해보셨을까? 그때는 I 해봤어요. love school 할 만한 연배가 가모임 뭐 이런 거. 예, 이런 맞습니다. 거 해봤어요. 예, 어릴 온라인 때. 동창이었었잖아요. 네. 예, 그걸 원조로 꼽고 있죠. 아. 근데 국내에서 SNS를 이제 꼽히는 건 싸이 미니홈피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국내에서 가장 최대 SNS는 싸이죠. 네이트. 싸이 미니홈피와 네이트 메신저. 그것들이 90년대부터 시작이 됐었죠. 예. 아. 90년대 중반.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SNS도 진화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되게 무궁무진하게 진화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진화가 계속될 걸로 보시나요? 지금은 그 SNS를 하나의 그 매체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그 SNS 공간 안에 들어가서 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트위터를 하기 위해서는 트위터로 들어가야 되고 페이스북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야 되고 미니홈피를 하기 위해서는 미니홈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래에는 그런 모든 SNS가 우리 일상 속으로 그냥 녹아 들어오게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 각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정해놓은 그 플랫폼 안에서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SNS를 통해서 지인들과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굳이 바뀌게 그런 되지 거 않을까. 하나씩 통과를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신기하네요. 뭐 되게 먼 훗날의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금방 다가올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 유럽 스페인에 있는 한 디젤 매장, 디젤 아시죠? 청바지 브랜드, 진 브랜드인데 네. 디젤 매장에서 좀 재밌는 프로모션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단말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웹 카메라하고 컴퓨터를 넣었어요. 이 컴퓨터에는 그 사진을 찍으면 바로 그 페이스북으로 그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깔아놨고요. 그래서 그걸 그 디젤 매장에 있는 탈의실 앞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프로모션을 했냐면 그 보통 친구들하고 같이 옷을 사러 가는 경우에는 네. 이것저것 옷 입어보고 네. 물어보잖아요. 서로 보여주고. 어떤 게 어울리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근데 혼자 가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그 고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옷을 입어보고 그 카메라 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찍고 그 컴퓨터에서 페이스북으로 사진 전송하면 그 사진이 바로 그 쇼핑객의 페이스북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여러 개의 사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어떤 게 어울린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우리가 이제 그 소셜 미디어 그러면 온라인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오프라인까지도 이게 확장이 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디젤이라는 한 기업에서 이런 SNS를 이용한 사례잖아요. 예. 네, 그렇게 요즘에 기업들이 이런 예. SNS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예. 있어요. 근데 그쪽에 이제 어떤 유형들이 있고 앞으로는 이제 전망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어떤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 국내에서 SNS와 관련된 그 업종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던 건 크게 SNS 서비스 업체, 그렇죠? 트위터와 같은 단문 블로그 서비스, 그리고 포스트퀘어 같은 위치 기반 서비스, 그리고 뭐 블로그 서비스도 있을 거고, 페이스북이나 미니홈피류의 그런 어떤 서비스도 있을 거고, 이런 SNS 자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이 있고, 이것을 소개해주는 이제 컨설팅 업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SN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정보들을 주면 이제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활용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마케팅이라는 건 사실 또 효과 분석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그걸 이제 분석해 주는 그런 업체들이 생겨날 거고요. 외국에는 이미 많이들 생겨났습니다.
생겨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디젤 사례처럼 네. 그건 디젤이 산 게 아니고 유럽에 있는 한 그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디젤의 마케팅을 맡고 있는. 예, 그런 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네. 기업의 그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생겨날 거고요.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소셜 쇼핑인데, 네. 그런 그 SNS 서비스를 이용해서 판촉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생겨날 거고, 예, 그리고 국내 트윗 오너라 해서 네. 트위터로 생방송할 수 있는 플랫폼도 생겨나고 있고, 네. 예. 그것도 개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예, 맞습니다. 다 오픈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동시에 막 실시간으로 전해줄 수 있는 걸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업들이 이런 마케팅 수단을 이용을 할 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에 그런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될지 결국 뭐 이윤 추구라든가 예. 그쪽으로 연결이 잘 될까요?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도 이윤 추구라는 목적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기업의 절대적인 명제잖아요. 예, 이윤 추구라는 건. 근데 그걸 드러내는 순간 소셜 미디어 쪽에서는 그 드러내고 하는 그렇죠. 또 드러내는 순간 아무래도 아까 왕따 말씀하셨잖아요. 왕따 당하게 되겠죠. 가치가 확 떨어지겠죠. 근데 그 이윤이라는 게 당장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얼마를 벌어 드리겠다라는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트위터를 하는 기업들 중에 그냥 무작정 자기들 제품 올려놓고 홍보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오히려 안 보죠. 그렇지, 안 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직원 이야기, 그리고 그 기업과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들, 그리고 기업과 관계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꾸준히 주는 기업들은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당장의 돈보다는 사람들과 어떤 친밀한 관계 또는 어떤 신뢰를 일단 얻고 보자라는 쪽으로 목적을 둔다라고 하면 그건 장기로 봤을 때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예. 그 가장 최근에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필립 코틀러의 마켓 3.0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로는 그 미래 마케팅은 그런 어떤 신뢰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성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당장 이런 제품을 팔겠다라는 것보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신뢰를 얻어낼 수 있고 영적인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예, 그래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예. 않더라도. 기업들도 기존의 이제 광고 매체처럼 우리가 여기에 얼마만한 비용과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을 했으니 당장 얼마를 벌어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발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미래에 중요한 건 신뢰고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자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신뢰를 얻겠다는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장기로 봤을 때는 많은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꾸준하게 예. 지치지 않고 열심히 예. 계속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렇게 SNS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참 은근히 매력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뭐 순기능들, 장점들 말고도 단점이 또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점들이 있나요, 혹시? 아까 인터뷰 하기 전에 네. 그 아나운서님께서 그 뭐죠? 트위터에서 참그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남 흉도 보고 네. 그래야 되는 생각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었잖아요. 사실 솔직해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 소통이라는 건 물론 그렇죠. 뭐 좋은 이야기하고 남 칭찬하고 그러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론 비판도 해야 되고 뭐 쓴소리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소셜 미디어라는 게 대부분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야기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게 좀 하나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셜 미디어가 단지 그 미디어 플랫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에는 모든 일상이 다 녹아 들어가게 될 텐데 소셜 미디어를 아는 사람들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격차가 분명히 생겨날 거라는 거죠. 맞아요. 벌써부터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디지털 격차 이야기를 네.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또 그렇죠. 소셜 미디어 격차 그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차이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이미 어떤 게 단점이고 역기능인지 이미 이제 트위터 좀 하면서 이제 스스로 체득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점들을 좀 이제 스스로 잘 이제 걸러내면서 좀 좋은 예. 점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대요. 그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중독성이요? 예. 맞아요. 중독성이 강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 그런 조사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네. 눈 뜨자마자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뭐 페이스북. 더 열어서 뭐 보고. 이렇게 올라왔나?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이제 블로그에 글 올리고 그러면 네. 글을 올리는 순간 이제 그 트위터를 들여다봐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게 꼭 트위터 있기 전에도 SNS긴 하죠. 뭐 미니홈피나 뭐 이런 거. 예전에 저도 대학교 뭐 1, 2학년 때 한참 그 미니홈피를 열심히 할 때 예. 되게 자주 가봤거든요. 그때 예. 스마트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컴퓨터만 있으면 일단 가서 방명록에 뭐 없나 이렇게 예. 그런 점이 여기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이런 연구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심리학하고 좀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하고 좀 관련돼서 누가 좀 연구를 좀 해서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SNS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사람이 참 진짜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 존재라는 게 진짜 많이 공감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 쉽게 사람을 사귈 수 있잖아요. 그쵸. 특히 트위터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늘려가면 뭔가 좀 뿌듯하고 내 재산이 많아지는 것 같고 예. 게임과 좀 비슷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친구를 늘리기 위해서 먼저 아는 척도 하고 더 찾아다니고 더 들여다보고 예. 그게 그런 것들이 좀 중독성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외로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매체다 보니까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게 넘어서면 중독이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좀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저한테 국한되는 이야기고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뭐 다양한 이유로 좀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것만큼 효과적인 뭐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없기 때문에 뭐 그것을 올인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그것만큼 좋은 정보 취득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것만큼 저에 대한 어떤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보니까 저에 대한 반응이 항상 궁금한 거고 수시로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블로그나 미니홈피 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SNS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참 준비한 질문보다 이제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점점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길어진 것 같아요. 나머지 더 궁금한 얘기들은 저랑 1대1로 트위터에서 다른 분들도 같이 보시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설명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